안녕.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 수학 2, 이제 미적분 1으로 또 바뀐대요, 이 이름이. 그래서 미적분 1에서 정말 중요한 미분에서도 가장 첫 번째 미분계수와 도함수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원래 미분계수 하나만 하고 끝내려고 생각했는데 도함수까지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도함수까지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시 모르죠? 연속 때처럼 내 의지와는 다르게 커리큘럼이 재조정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일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달리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지우개가 지우개로서의 기능을 잘 못해요, 이게. 지우개가 아니라 약간 그 어떤 느낌이냐면 밀쳐놓기, 뽀얘지기. 네. 얘가 아마 어둡게 만드는 그건가? 요인인가? 그럴 수도 있죠. 오케이. 자, 봅시다. 일단 우리가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지금까지 늘 해왔었던 방식이 뭐예요? 뭐 점 찍어가지고 막 하나하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뭐 갑자기 또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뭐 떨어졌다가 뭐 대충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뭐 이렇게 그려지지 않았겠나 뭐 하면서 뭐 대충 우리가 연상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그리는 게 엄청 정확하다고 장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얘가 이렇게 점이 땅땅땅 이렇게 찍혔는데 이게 뭐 이렇게 갔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갔을 수도 있잖아. 모르는 거야. 이게 불안하다고 우리가 점을 막 하나하나 사정씩 다 찍어요? 그건 좀 안 될 일이지, 그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한 게 이제 이런 개형을 그리는 거였는데 우리가 만약에 각각의 지점들에서의 얘의 순간적인 그 다음 점으로의 변화 방향을 알 수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적어도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게 그 다음 점으로 갈 때 위에 점이 찍힐지 밑에 점이 찍힐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면 각각의 점들에서,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굉장히 의미 있고 어느 정도 완벽에 가까운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냥 그 점의 위치만 생각하는 것보단 얘가 그 다음 점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향할 것인지를 알 수 있다면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어떤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즉 다시 말해서 미분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서 지금 슬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미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그릴 때 정교함을 더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미분을 왜 배워? 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들 수준에서 미분을 왜 배워? 라고 한다면 그냥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말이 그래프 잘 그리려고, 그래프를 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그 밖에 이제 정말 우리가 더 뭐 수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고든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장래 진학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럴 때는 이 미분이라는 개념이 이제 더 가치 있는 방향으로서 확장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는 적어도 이 수투에서는 미분을 배우는 이유는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잘 그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미적분 2,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미적분이라는 것을 만약에 선택하시게 되면은 그때는 보다 더 복잡한 함수, 우리가 초월함수라고 불러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유리함수, 기타 등등이 마구잡이로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함수들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그때도 역시 이제 미분을 이용해 뭔가 조치를 취하곤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수2에서는 너무나 다행히도 수1에서 봤었던 그런 함수들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오직 그냥 다항함수라고 불리는 1차, 2차, 3차, 4차, 5차 뭐 이런 것들이 다항함수잖아. 해봤자 4차까지. 해봤자 4차 함수까지 그래프를 그리는 것만 하기 때문에 뭐 그다지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함수까지는 그리면 그릴 수 있잖아요.
3차 함수랑 4차 함수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미분을 공부하는 거니까 이제 이 미분이라는 것은 그래프를 잘 그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학습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취지에 걸맞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내가 앞으로 이 동산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릴 거예요. 항상 이 방향으로 이렇게 상향을 하는 동산 모양의 그림을 많이 그릴 건데 계속 같은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내가 이것밖에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에 익숙해지면서 이 미분이라는 것을 늘 이 그림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이제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이때 두 개의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뭐 여기 있는 이 점을 a, fa 요거 이제 y는 fx라고 해본다면 이 점의 좌표를 이제 a, fa 그 다음에 이제 한 요 정도쯤 해서 이거를 b, fb 이렇게 이제 두 개 점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점에서부터 저 점까지 물론 실시간 계속 곡률이 변하면서 처음에는 조금 이제 높이 올라갔다가 점점 그 약발이 다 해가지고 힘이 좀 떨어지죠. 올라가는 정도가 조금씩 감소하면서 실시간 뭔가 좀 이렇게 변화하고 있지만 얘 처음과 끝에 위치만 가지고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치? 그래서 얘가 이만큼 커질 때 이만큼 커지는 그러한 평균적인 변화를 갖고 있으면서 점이 이동했다라고 말씀해 보실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일상생활로 좀 이야기하자면 여기서부터 이제 뭐 우리가 부산까지 차 타고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설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가 무진장 막힐 거야. 14시간 걸리면. 그래도 요즘 차가 그렇게 많이 막히진 않는 것 같아요. 예전은 뭐 서울부터 부산까지 하면은 그때 말씀드렸죠? 23시간 50분 뭐 이렇게 찍히는 거. 진짜 끔찍한 시간. 어떻게 하루 왼종일 차에 타고 있을 수 있지? 어쨌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1997, 8년 이때쯤. 뭐 어쨌든.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여행을 가는 동안 내 자동차의 속도는 실시간으로 계속 바뀔 거야. 뭐 어떨 때는 뭐 시속 20km 덜덜덜 갖고 있겠고, 어떤 때는 뭐 시속 100km 달리고 있겠고, 어떨 때는 이제 뭐 카메라도 없겠다 140.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달릴 텐데 그 순간순간에 걔네들의 속도는 다 다를지언정 결국엔 내가 여기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뭐 600km라고 한다면 그때 이걸 6시간 만에 갔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100km의 속도로 갔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잖아. 평균 속도의 개념이 빨간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균 속도, 전체 걸린 시간, 분의 전체 이동한 거리로서 우리가 이 평균 속도를 내듯이 이건 역시도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면서 x가 변한 것에 따라 y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서 평균 변화율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예전에 어떤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면서 공부를 했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1차 함수를 공부했었을 당시에 그때도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x의 증가량, 이것을 y의 증가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라는 것을 뭐라고 부르겠다?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평균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가? 우리가 기존에는 이 빨간색 선의 기울기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 부분을 이 a, fa에서부터 b, fb까지 평균적으로 어떻게 변했는가? 즉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왜 이렇게 잘 안 나오지? 평균 변화율을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시작점과 끝점이 어디인지도 밝혀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x는 a에서부터 x는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공간상 내가 그냥 이렇게 표현했는데 x는 a에서부터 x는 b까지의 평균 변화율, 그걸 우리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다들 끄덕끄덕 할만하죠?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 그치?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느냐라는 것은
결국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라는 정보랑 똑같은 개념이니까 당연히 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서 이 점이 이 방향으로 점점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평균적인 변화율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가 바로 직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라는 것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이 미분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이 순간적인 변화율을 구할 수 있을까요? 평균 변화율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다면, 자, 아까 일상생활 예시 들었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전체 600km를 6시간 동안 달렸다라고 해서 평균 속도를 구했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어느 순간에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내 자동차의 이 순간적인 속도, 즉 계기판에 찍히는 그 속도를 계산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계산해볼 수 있을까? 전체 시간, 전체 거리 이걸로는 그렇게 계산이 불가능하잖아요. 뭐 내가 여기 주차장에서부터 시속 100km로 밟아가지고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꾸준히 100km로 달렸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뭐 높았다가 낮았다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이러니까 이제 시속 100km가 찍힌 거겠지, 그치? 어쨌든 내가 어떤 순간에서의 그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까요? 어떤 방법을 쓰면은 가장 그 순간적인 속도를 구하는데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스피드건은 하지 말고 그럼 야구요? 그건 아니지, 그치?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차에 계속 타고 있으면 심심하잖아, 그치? 뭐 이렇게 좀 머리도 굴리고 뭐 그래야 좀 멀미도 안 하고 그러지, 그치? 더 멀미하십니까 그러면? 네. 어떻게 계산해 보면 좋을까요? 난 실제로 계산을 해봤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냥 심심하잖아. 안 심심해요? 참. 내가 그때 주로 사용했었던 방법이 뭐냐면 그 예를 들어 그 표지판 같은 거 보면은 몇백 미터 앞에 뭐 진출, 뭐 몇백 미터 앞에 휴게소, 뭐 이런 것들이 뜨잖아요. 뭐 500m 앞에 휴게소 이런 식으로. 그럼 500m 앞에 휴게소라는 그 표지판을 보고 거기를 지나치는 순간부터 초를 셉니다.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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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이런 식으로 초를 세요. 그러다 예를 들어서 뭐 10초 딱 걸렸어. 500m 가는데 10초가 걸렸다는 거잖아. 그럼 500m 가는데 10초가 걸렸다는 것은 이제 1초에 50m 간다는 얘기고. 그럼 거기다가 이제 내가 1분 내는 그럼 얼마야? 1분에 얼마씩 가는 거야 그러면? 3km 가나요? 굉장히 속도가 빠르네요. 네. 시속 180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치? 어쩌다 보니까. 네. 내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는 그냥 그 순간순간의 속도를 한번 구해봤었던 것 같아. 그 계기판을 딱 보면은 얼추 맞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이제 생각했었던 게, 이게 그게 1km. 1km가 그래서 기준이 됐을 때 이걸 1분 만에 줍하면은 그럼 시속 60km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km, 그러니까 1km를 30초에 줍하면은 이제 시속 120km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충 얼추 한 그 정도쯤 속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1km 나왔어. 근데 딱 시간 재보니까 뭐 한 35초 걸렸어. 뭐 한 시속 100km 정도쯤 됐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난 자동차를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 단위를 굉장히 크게 하면은 정밀도는 당연히 훨씬 떨어지겠지만 단위를 지금처럼 작게 하면 예를 들어서 1km를 가는데 걸린 시간, 아니면 뭐 몇백 미터를 가는데 걸린 시간, 몇 미터를 가는데 걸린 시간, 아니면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0.1초 동안 이동한 거리,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점점 좁혀본다면, 그럼 그때 상당히 근사적으로 지금 현재의 순간 속도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얘를 정말 진짜 한없이 쪼개서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1분에 몇 미터 갔는지를, 1초에 몇 미터 갔는지를, 0.1초에 몇 미터 갔는지를, 0.00001초에 몇 미터 갔는지를, 0.00001초에 몇 미터 갔는지를 조사를 한다면, 그럼 내가 그거 가지고 지금 이 찰나의 순간의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려면 이 점과 바로
아주 옆에 있는, 아주 찰나에 옆에 있는 그 점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게 된다면, 잘 안 보이죠? 확대를 좀 해볼까요? 자, 이쪽으로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이 두 개의 점 사이에 평균 변화율을 구한다면, 지금 여기 확대한 거예요. 지금 이 부분. 지금 빨간색 선은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이 순간의 순간 변화율이랑 상당히 근사할 것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일단은 아이디어를 알겠어요. 일단 아이디어를 알겠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 얘 바로 옆에 있는 점. 그게 뭐야? 뭐 A 플러스 0.000000000 뭐 이렇게 쓸 거예요? 에이, 우리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잖아. 우리 앞에서 뭐 배웠어? 그래, 극한 배웠지. 한없이 이 점에 가까이 보낼 수 있는 어떤 표기법과 서술 방식, 그걸 계산하는 방법까지도 우리는 앞에서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럼 그 아이디어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래서 야! 너 이제 더 이상 B, FP라고 하지 마. 너 이동시킬 거야. 너 X, FX라고 하자. 이때 이 점을 점점 이 A, FA에 가까이 보내버렸을 때, 그때 그 점과 그 점을 이은 그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 어떤 값에 점점 근접해 가는지를 계산해보자. 그러면은 지금이야 이렇게 평균 변화율이 나오겠지만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쓱 해서 여기서 바로 진짜 직후에 있는 이 친구랑 이어보면은 이런 기울기가 나올 텐데, 그것이야말로 바로 이곳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이라고 얘기할 법한 그러한 수치값이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 다 여기까지 아이디어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점부터 이 점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x는, 이건 굳이 쓰지 않을게. 평균 변화율. 그러면 x-a 분의 A, FA부터 X, FX까지의 평균 변화율 x-a 분의 뭐라고 쓸 수 있어요? f, x-FA. 그게 이 두 점을 이은 그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야.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고? 이 X, FX가 점점 어땠으면 좋겠다고? A에 가까워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보내버립니다. 어딜로? X를 어딜로? A로. 오케이. 그랬을 때 나오는 그 극한값을 우리는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쵸? 정말 무한히 가는 거니까. 선생님, 이 A, FA부터 A, FA까지의 이 찰나의 순간의 변화율이니까 A, FA에서부터 A, FA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조금의 오차라도 생긴다는 거잖아요. 정신 차려. A, FA에서부터 A, FA까지 뭐가 변했는데? 뭐가 변했는데 아무것도 안 변했잖아. 무슨 변화율이 있어 거기. 그건 불가능하니까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도 좀 웃겨. 사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순간 변화율 아닙니까? 바로 진짜 찰나의 그 직후에 있는 아이까지 순간적으로 얼마나 변했는지를 말하는 거니까 진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순간 변화율인 거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a분의 fx-fa를 x는 a라는 곳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부터는 조금 더 격식 있게, 좀 더 세련되게
고상하게 뭐라고 쓸 거냐면 아이씨 잘 안 나와 이씨. 다시 돌아왔어요. 너무 좋아서 셀까 걱정인데? 네. 세면 좀 이따 닦으면 되죠.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분계수라는 말은 순간 변화율이랑 그냥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다시 x가 a로 점점 가까이 갈 때 a, f에서부터 x, fx까지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자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부를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언급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수학자들은 맨날 이걸 갖다가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귀찮겠어? 안 귀찮겠어? 귀찮겠지, 그치? 그러니까 약속을 합니다. 이것의 표현법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냐면 a라는 곳에서의 이 fx의 x는 a라는 곳에서의 미분계수 해서 프라임 기호를 표현하여 이제 그렇게 표시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사용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세 개가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자 x는 a에서의 미분계수이자 그것을 f'a라고 쓸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일단 이 한 판을 먼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나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죠. 얘부터 얘까지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의 개념으로서 그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1이 될 수도 있어요.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1이 될 수도 있어요. 네, 1이 될 수 있죠. 얼마든지 정말 수많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실수값을 다 가질 수 있죠.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고 뭐 3도 될 수 있고 뭐 10만도 될 수 있죠. 상관없죠. 뭐가 되든지 다 괜찮죠. 근데 순간 변화율이 1이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얘가 x가 증가하는 것과 y가 증가하는 것의 비율이 1대1로서 그 순간에 마치 나아가는 방향이 y는 x라는 직선이 나아가는 방향과 일치한다. 뭐 이런 얘기인 거겠죠. 미분계수가 0인 때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미분계수가 0인 때라는 건 뭡니까? x가 증가하더라도 y는 딱히 증가하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그때는 평평하게 움직인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떤 순간에 뭔가 이렇게 평평하게 뭐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 라는 느낌이 들게끔 움직일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사례겠어요? 여체 정상 부분에서는 올라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대표적으로 기울기가 0이 되는,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내가 접선을 그려본다면 기울기가 0이 되는 접선을 그릴 수도 있기도 하죠. 그 점을 스쳐 지나가는 그 직선이 결국 그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비슷할 거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미 슬쩍 눈치채지 않았습니까? 그쵸? 뭐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더 다시 해보도록 하겠지만요. 이해됐어요? 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일단 전체적인 아이디어부터 먼저 한번 쓱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부터 이것의 표현을 좀 바꿔볼 거고요. 이 f'a라는 것을 꼭 이렇게만 쓰진 않거든. 다른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표현도 한번 바꿔볼 거고 그때 등장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x의 증가량이라고 하는 것을 x의 증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x의 증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델타 x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냥 세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모 x, 델타 x입니다. 자, 이것도 y의 증가량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x의 증가량이랑 y의 증가량을 말하는 것이겠구나 라고 끄덕끄덕 해주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냥 약속이니까 표기법 약속.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다른 버전으로 어떻게도 표현을 해볼 수 있냐? 이거를 얘랑 얘 표현을 빌려서 좀 더 넓어야 되는데 a 플러스 얼마? 델타 x, f a 플러스 델타 x라고 한번 바꿔서 이 점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때 내가 여기에서 이 분의 이 부분이 평균 변화율이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표현할 때 x 빼기 a라고 썼던 거고 이걸 표현할 때 fx 빼기 fa라고 표현했었던 거거든. 근데 지금은 이 부분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델타 x 분의 이 위에는요?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 a라고 쓸 수가 있죠. 자, 이때 리미트 무엇이 어떤 상황에서 델타 x가 다시 델타 x가 0이 될 때, 오케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그때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결국엔 같은 표현이잖아.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걸 지칭한다는 거 아시겠어요? 델타 x가 이거잖아. 이게 델타 x였잖아. 그 다음 여기는 이 위에 있는 게 이것의 함수값에서 이것의 함수값을 뺀 거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분모랑 분자의 역할이 동일해요. 그냥 표현만 바뀐 거야. 우리가 x 빼기 a라고 썼던 것을 야 x 빼기 a는 델타 x라고 놓자 해서 델타 x라고 표현하는 거고 fx 빼기 fa라고 썼던 것을 fa 플러스 델타 x에서 fa를 빼는 것으로 표시를 하겠다 라고 그냥 표현만 바꾼 거야. 아이디어라든지 이 그림에서 우리가 지칭하는 거, 사용했었던 것들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의 버전을 더 배웠고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와 진짜 쓸모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알아만 두십시오. 이 델타 x라는 표현을 쓰는 걸 그렇게 싫어해. 그래서 델타 x라는 표현을 또 다른 걸 바꿉니다. 그걸 어떻게 바꾸냐면 h라고 바꿔요. h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장 많이 마주하실 이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표현은 이것이 아니고 어떤 표현이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a라는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비율로서 보면은 얘가 한 70%, 얘가 한 28%, 얘가 2% 정도쯤의 비율로 나옵니다. 그냥 뭐 얘는 그냥 거쳐가는 곳이랄까? 그냥 간단히 나오긴 해요. 알아들을 수는 있어야 돼. 근데 델타 x가 h로 바뀌어서 써진 이 식이 훨씬 더 자주 사용됩니다. 원래는 정확한 표현으로는 입실론이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입실론. 입실론이라는 게 아주 작은 어떤 양의 실수. 요게 이제 입실론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대학 수학에서는 입실론이라는 기호로 사용을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얘는 버리고 얘를 입실론이라는 기호 대신에 h라는 기호를 사용하는 거예요. 얘를 대신해서 쓰고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나는 얘가 훨씬 더 직관적인데 왜 그걸 굳이 이렇게 쓰는지 이해가 안 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맞아. 실제로 얘가 훨씬 더 직관적이긴 하죠. x, fx, a, fa x 빼기 a, fx 빼기 fa 얼마나 직관적입니까? 난 사실 이 표현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맞아요.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훨씬 더 잘 이해가 돼요. 얘보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근데 얘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얘는 오직 미분계수를 구할 때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도함수를 구할 때, 도함수를 유도할 때는 이 식의 형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도함수를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때는 반드시 이걸 이용해서만 도함수를 유도할 수 있어요. 아이씨, 의미는 똑같다는 뭘 어떤 건 할 수 있고 어떤 건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궁금증은 잠깐 이제 마음속에 두시고 좀 이따가 예시를 들고 직접 유도를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 표현으로는 우리가 도함수를 유도할 때 써먹을 수가 없고 이 표현을 도함수를 유도할 때 자주 써먹기 때문에 이것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보편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쉬우니까 잘 안 나오는 것도 물론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좀 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싶으니까 이 표현을 더 즐겨 쓰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더 확장성이 좋기도 하고요. 저게 확실히. 이렇게 다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A, FA서부터 여기가 아까 B, FB였죠. 처음에는 B, FB까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읽고 쓴다고 했었죠? X는 A에서부터 X는 B까지의 평균 변화율. 그걸 식으로 뭐라고 쓴다고 했었어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A랑 B를 이용해서 표현하자면 B 빼기 A 분의 FB 빼기 FA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쵸?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었던 부분이니까 그건 이제 스무스하게 넘어가시고 우리가 그 평균 변화율을 이용해서 어떤 찰나의 순간에 순간 변화율을 유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사용했냐면 이 점을 점점 이 점에 근접하게끔 이동을 시키자라는 아이디어를 적용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걔가 B, FB로 나오게 되면은 B는 상수잖아. 고정된 수잖아. 보통 ABC는 상수를 ABC라고 놓고 X, Y, Z가 변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B, FB를 X, FX로 바꾼 거예요. 여기서 저 리미트 B가 A로 가까이 가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안 되죠. A, B, C는 보통 상수로 표현되는 거지 변수의 입장은 아니었으니까 B는 고정되어 있어요. 얘는 못 박혀있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가 A로 이동한다? 이 표현 상당히 어색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를 X, FX라고 표현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X, FX가 점점 A, FA를 향해 이동하고 있는 그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x-a분의 fx-fa 그 평균 변화율의 목표값 즉 극한값으로 우리가 이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얘기해 볼 수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식으로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a분의 fx-fa라는 것을 우리가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나타내는 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은 조금 더 뭔가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라고 하면 좀 그런가? 어쨌든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것을 표기하기로는 어떻게 표기한다? f 프라임 a라고 표현을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아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의미와 지칭 대상은 다 이걸로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얘를 다르게 표기하는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자, 얘를 다르게 표기하는 법. 이게 아까 전에 x, fx였는데 우리가 이 x의 증가량을 델타 x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 델타 x 분의 델타 y 즉 다시 말해 이 델타 x 분의 요거는 이제 y라는 걸 굳이 쓸 필요 없이 요 함수값에서 요 함수값을 빼는 것으로 이 분자 부분을 구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에 역시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그 극한 값을 구함으로써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델타 x는 어디가 밑보였는지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보기가 더 편리한 그 h라는 문자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얘가 훨씬 더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니까 이 밑에 있는 표현을 우선시 해주십시오.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라는 것은 항상 머릿속으로 a 플러스 h에서의 함수값에서 fa를 빼주는 것이 이 y의 증가량 그 다음에 요 사이는 h분의 삐리리의 극한값이니까 f'a겠다. 항상 이런 생각들을 머릿속에 담고 있을 수 있도록 이 전체 그림을 통째로 잘 담아두십시오.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진짜 질문 없어요 여기에서? 오케이. 네.
자, 표기법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간간히 나오는 표현이니까 간간히보다는 조금 그래도 빈번하게 나오는 표현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이 미분계수 F'A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할 때 조금 이런 표현들도 사용하긴 합니다. 이 곳에서의 접선을 그렸을 때 당연히 얘랑 그 바로 찰나에 해당하는 그 점을 관통하는 그런 직선이 그려지겠죠, 그렇죠? 직관상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점이 짠짠짠짠짠짠 이렇게 이동할 때 쓱쓱쓱쓱쓱쓱쓱쓱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 점에서의 접선이 결국 그곳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랑 뭔가 좀 굉장히 관련이 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 그치? 그래서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그 다음 f'a라는 것과 또 동일한 것으로서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간혹 조건 제시할 때 좀 나와요. 조건 제시할 때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일 때 뭐 이 표현이 결국 f'a가 3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 바이블 기준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같이 공부를 해본 거냐면요, 미분계수에서 네, 95페이지까지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95페이지까지. 여기에서 내가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미분 가능성이에요. 미분 가능성. 그것만 배제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 한번 쭉 보십시오. 이게 미분이 가능한 상황과 미분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따지는 것은 조금 이따가 할 테니까 그것만 배제하고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 보신 분들은 우리가 사실상 지금 방금 전에 미분의 기하학적인 의미까지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9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먼저 잠깐 읽어보십시오. 자, 다 정리되신 것 같으니까 지운다잉. 지워지지 않아. 시커멓시커매. 자,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미분이 언제나 가능한 게 아니었다고? 언제나 가능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전에 동상 그림을 그렸을 때는요, 왜 이해가 안 나와? 자, 여기에서는 이 바로 찰나의 그 순간까지 이 방향으로 조금 확대를 해볼까? 다시. 그림 좀 너무 다른 것 같아서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 점에서부터 저 점까지의 순간적인 방향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안 그려지고 이렇게 존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점 입장에서는요, 찰나의 그 순간이 이쪽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쪽 방향으로의 변화율이 있겠지만요, 그 찰나의 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잡는다고 한다면 그럼 그때는 이쪽 방향성의 변화율이 계산되게 돼요. 우리가 아까 전에 미분계수식을 쓸 때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a분의 fx-fa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 x는 a로 가까이 갈 때 왼쪽도 오른쪽도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왼쪽에서 놓을 수 있고 오른쪽에서 놓을 수 있고 그러는 건데, 이것처럼 왼쪽에서 오나 오른쪽에서 오나 그때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달라져 버리면 그럼 그때는 우리가 어떤 미분 계수의 값으로서 하나를 지목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때는요? 이때는 여기서 다가오나
여기서 다가오나 결국에는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여기서 이렇게 하나 결국 근접해지면 근접해져도 같은 방향성을 같이 가리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얘는 전혀 그게 아니니까 좀 확대를 해보면은 이 친구도 확대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엇갈리는 방향이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황이겠지만 이 상황은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x가 왼쪽에서 다가오나 오른쪽에서 다가오나 그 어떤 점을 갖고서 우리가 선을 긋더라도 순간 변화를 구하더라도 결국에는 같은 값을 갖고 있을 때, 즉 좌측에서 다가올 때의 그 극한값을 우리가 좌미분계수라고 부르고요. 우측에서 다가올 때 그때 그 미분계수를 우미분계수라고 부르는데 좌극한값과 우극한값, 즉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지 않다면 그럼 당연히 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럼 당연히 미분계수는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그 상황을 우리가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기하학적으로 어떤 상황이 미분이 불가능한 것이냐? 지금 이 친구도 연결은 되어 있어요. 연결은 되어 있는데 그 특정 점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서 뭔가 급격한 꺾임이 존재합니다. 그게 이 친구. 그쵸? 왼쪽과 오른쪽에서 뭔가 눈에 띄는 급격한 꺾임이 발생해요. 그러면 왼쪽에서의 미분계수인 좌미분계수랑 오른쪽에서의 미분계수인 우미분계수가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겠어. 다를 수밖에 없겠지. 그 상황이 미분 불가능한 상황이야. 그래서 연결이 된다 안 된다 뭐 이것보다 우리가 기하학적으로는 어떤 걸 더 따져주셔야 되냐면 이게 뭔가 급격한 꺾임, 즉 이걸 첨점이라고 할 겁니다. 첨점, 뾰족한 점이요. 이 첨점의 유무를 가지고 미분 가능 불가능을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어떻게 했었어요? 왼쪽에서 다가올 때의,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의 목표 지점이 서로 같냐 다르냐를 따졌고 연속은요, 그래프상에서 연결되어 있는지를 따졌어요. 이 미분 가능성은요, 이게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으면 미분 가능한 거고요. 부드럽지 않고 뭔가 인위적인 꺾임이 발생한다면, 그걸 이제 첨점이라고 한다 했죠. 그 첨점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그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정의까지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미분 가능하다. 즉 그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으면 미분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급격한 꺾임, 첨점이 발생한다면 그 점에서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지 않기 때문에 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미분이 가능한 것은 어떤 것을 확인하면 된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미분 가능한 상황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언제나 미분이 가능할까요? 네,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언제나 미분이 가능합니다. 언제나 미분 가능할까요? 아니겠죠?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니까? 연결이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 안 돼 있으니까 이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요.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점에서 아니죠? 그래서 이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겁니다.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이 점에서 부드럽게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어때요?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괜히 막 이거 가지고 선생님 요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에이씨 뭐 타협해요? 이 정도는 뭐 괜찮기는 부드럽지가 않잖아. 뭔가 인위적이잖아. 너네가 살짝 갸우뚱이 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 인위적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뭔가
이거만 인위적이니까 안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거는 어떨까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일부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일부예요. 이렇게 여기가 꼭지점이야. 거기에서 이렇게 상수함수가 연결되어 있어. 어때요? 이건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 이건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얘가 이렇게 쓱쓱쓱쓱 올라오다가 이거 올라가기는 해? 올라가는 거 맞아? 라고 하면서 여기서의 미분 계수가 원래 뭐였어요? 0이었죠. 순간적으로 0이었죠. 즉 좌미분 계수의 값은 일단 0인 상황이야. 근데 상수함수가 그려져 있대. 그럼 우미분 계수도 뭐란 얘기야? 0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0과 0이 만났으니까 이건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걸 가지고 미분 가능성을 시각적으로 따져주셔도 돼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요. 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까지도 언급을 해봤습니다. 아까 책 읽어보셨을 때 뭐 모르는 거 있으셨습니까? 그거 말고 저 괜찮아요? 질문 있는데 그 만약에 유심 불가능한 뾰족한 점이 있는 그런 그래프라도 이제 그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 범위를 주고 여기서 뭐 미분 가능한지 보여라. 네, 뭐 그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분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좌미분 계수의 값을 물어보거나 우미분 계수의 값을 물어볼 수는 있겠죠.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의 값이 서로 달라서 미분이 불가능한 거지 애당초 그 두 개 값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두 개 값이 존재하는데 서로 다른 경우에는 좌미분 계수의 값을 물어본다거나 우미분 계수의 값을 물어볼 수는 있겠지. 근데 만약에 뭐 좌미분 계수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우미분 계수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구하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그런 일은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그러니까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을 물어본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극한 값을 구해야 되는 식은 이걸로 그냥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그거야. 극한을 못하면 미분 계수를 할 수가 없다고. 계산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 뭘 해?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해도 못하고 계산도 못하고 그러면은 애당초 불가능한 거지. 자, 이그샘플 한번 봅시다. 94페이지에 있는 이그샘플. 아까 이제 책 보시면서 풀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체크해 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fx가 x제곱 플러스 2x일 때 x는 2에서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먼저 조사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면 이제 무엇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거를 따져볼 건데 그때 미분 계수를 구하는 식이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졌었죠. 그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각각 따로따로 구해볼 예정입니다. 이 문제를 보겠다는 거 아니고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응용해서 변형시켜서 보겠다고요. 자, 일단 fx가 뭐라고? x제곱 플러스 2x입니다. 자, 우리는 일단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좀 조사를 해볼게요. 미분 가능성. 자, 일단 첫 번째.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까이 갈 때? 지금 어디에서? x는 2에서 2로 가까이 갈 때 x-2분의 fx 마이너스 f2가 존재하는지부터 먼저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존재하는지.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우리가 요거랑 리미트 x가 2 플러스일 때 x-2분의 fx 마이너스 f2로 쪼개서 봐야 되는 거죠, 그쵸? 네, 원칙상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로 쪼개가지고 자, 일단 요 fx가 x제곱 플러스 2x였고요 f2는요 여기다 2 대입해서 구한 거니까 4, 4니까 8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일 때 x-2분의 자, 이게 뭐라고?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자, 요거 x-2 곱하기 x 플러스 4라고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그것이 딱딱 약분이 되면서 얘는 x 플러스 4만 남습니다. 자, x가 2 마이너스일 때 x 플러스 4 얼마입니까? 6이죠.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리미트 x가 2 플러스일 때 x-2분의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역시 약분이 되면은 x 플러스 4가 나온다는 건 동일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x가 2 플러스로 갈 때 저는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6으로 가까이 가겠죠. 또는 선생님 저는 x제곱 플러스 2x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고 있는데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잖아요. 그럼 2는 한 요 정도쯤에 있을 텐데 보시면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는 미분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하긴 해요.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서술형 문제 풀 때 뭐 x는 어디에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라 라고 했는데 아유 그래프 그려보면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다간 죽어요 진짜. 네, 그려주면 안 돼요. 그려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취지 자체가 자매분계수랑 우매분계수가 서로 같음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걸 알고 있는가, 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했다가는 점수를 온전히 다 받지는 못하겠죠. 분명히 트집 잡힐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이렇게 형식상이나마 자매분계수랑 우매분계수를 직접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얘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다. 여러분 직관적으로 미분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프가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실 테니까. 다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유로 미분계수가 6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구했고요. 자, 또 다른 방법이 있었죠? 어떤 버전? 이번엔 H 버전. 자,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식 한번 불러봅시다. 미분계수의 식. 뭐분의? H분의 F. 지금 2에서의 미분계수니까 2 플러스 H 빼기 F 2. 이거 자꾸 익숙해지셔야 돼요. 맨날 연습하셔야 돼. 자,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식. 다시 리미트 h가 이빨 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 a. 오케이. 그거 항상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 2 플러스 h 대입한다. 자, 그럼 어떻게 돼?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자, 대입해 보시면은 h제곱 플러스 4h 플러스 4. 그 다음에 여기에다 또 대입하니까 플러스 2h 플러스 뭐 하겠지 지금? 4 플러스 2h. 순서 지킬게요. 2 플러스 h를 대입하는 거니까. 맞지? 잘하고 있지? 나 지금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한 거니까 이제 요것만 남았잖아? 4 플러스 2h. 그 다음에 이제 빼기 여기 f2가 뭐였어? 아까 8이었지? 8 이렇게. 자, 그럼 순식간에 4, 4, 8 하면서 얘네들이 없어집니다. 그럼 남은 게 뭐예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h제곱 플러스 몇 h? 6h. 자, 이제 또 약분 들어간다. 어떻게? h 없어지고 h 없어지고 이거 제곱이 이제 1로 바뀌겠죠. 제발 짠짠. 선생님 h 더하기 6h가 남았는데요. 진짜 죽어요 그러다가. 자, 그러다가 이제 h는 다 약분돼서 사라졌으니 h 플러스 6 많이 남죠. h 플러스 6. 자,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 플러스 6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6으로 가까이 가요. 그래서 답은 6이다. 결국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항상 늘 두 가지 방법으로 따로따로 얘가 굳이 시키지 않아도 둘 다 조사를 하면서 계산해 주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 이그젠플 봅시다.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자, 함수 fx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할 때 보기에서 f'1과 같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억. 자,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델타 x분의 f1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1. 이게 뭐야? 아까 2버전의 그 9버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은 맞아 아니야? 맞지? 대답하세요. 틀리더라도 대답하셔야 되는 거야. 자, 다음 니은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맞아 아니야? 맞아요. 자, 그럼 디귿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3h분의 자,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 한번 제안해 봅시다.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일단 니은처럼 3을 탈락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 근데 그건 너무 재미없잖아. 분자를 바꿔봐. 분자의 전체 3배? 뭐 이것도 괜찮겠죠. 그럼 3, 3 약분되니까. 근데 그것도 조금 약간 야비하긴 하니까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근데 좋은 대답이었어요. 정말 좋은 대답이에요. 분자에다가 전체에다가 곱하기 3을 해주면 3, 3 없어지고 아주 좋은 대답이야. 근데 그것보다 더 다른 어떤 창의적인 방식이 있어요. 그냥 3분의 1을 앞으로 뺀다? 어떻게? 3분의 1 h가 그냥 3분의 1 리미트 부분에 근데 어찌됐든 3분의 1은 나중에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3분의 1 f'1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럼 그냥 다른 h에다 3을 붙이면 안 돼요? 어디에다가? 다른 h에다 다른 h 어디? 이런 분자에 있는 거? 다른 그냥 모든 그냥 h라고만 써 있는 거. 리미트 3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3h분의 f1 플러스 3h 마이너스 f1 이렇게. 근데 h가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걸 굳이 3h가 0으로 가까이 간다고 바꿀 필요 있어요? 그거는 아니죠. 그냥 h가 0으로 가까이 간다나 3h가 0으로 가까이 간다나 어차피 똑같잖아, 그치? 그렇다면 아주 훌륭하게 바꾸신 거예요. 자, 봐봐. 또 동상 그림 그린다. 내가 평생 미분할 때 동상 그림밖에 안 그린다고 했죠? 왜? 너네가 늘 나랑 똑같이 그런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자, 동상 그림 그렸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어떤 점이 있고 어떤 점이 있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3h, 우리 지금 이거는 안 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분자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야. 지금 이 상태에서. 자, 3h가 안 건드려진다라는 것은 결국 뭐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야? 이 분모에 해당하는 이 x의 증가량이 이게 3h로 고정되어 있다는 소리야. 그치?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 점이 요 점보다 3h만큼 더 떨어지면 되는 거네? 3h만큼 더 오른쪽에 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여기에는 이 점을 a, fa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점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 a 플러스 그래요. a 플러스 3h, f a 플러스 3h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분자 부분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f a 플러스 3h 빼기 f a가 들어가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 정확하게 이 두 개의 평균 변화율에 h가 0으로 가까이 간다고 하니까 3h 역시도 0으로 가까이 갈 테니 극한값, 즉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과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서로 같으니까 정상적인 그림이 완성되더라 라는 것을 캐치해 주실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OH 분의 F A 플러스 뭐 K H 빼기 F A. 자, 이것이 역시 F 프라임 A가 되려면 K 값은 뭐가 돼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5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이 그림 속에서는 이해됐어요? 네, 내가 여기서 이 그림 속에서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 이거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무슨 장난을 또 쳐볼까? 그래. F A 마이너스 2H 빼기 F A KH. 자, 이때 K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뭐가 돼야 될까요?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2입니다.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 왜 안 돼요? 말이 안 되게. 모든 실수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2H 마이너스 2H 쌤, 왜 마이너스 2H가 오른쪽에 있어요? 아, H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인가 보지 뭘. H가 음수인가 보지? 안 그래요? 응. 아, 0으로 가까이 가는 게 그쵸? 이게 꼭 한쪽 방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 내가 지금 오른쪽에 예시를 들여놓고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렇지. 왼쪽 방향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면은 그럼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될 테니까요. 어쨌든 지금은 이 상태가 H가 음수인 그런 상태를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낸 거겠지. 0으로 가까이 가는 게 음쪽에서 가까이 가는 것도 있고 양쪽에서 가까이 가는 것도 있었으니까 우린 대표적으로 하나의 그림만 그려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A-2H, F-A-2H인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이 분모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뭐가 돼야 돼? 여기가 뭐야? 이 길이가. 우리 마이너스 2H인 거야. 여기 있는 것은 당연히 얘에서 얘를 빼준 것이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H분의 B리리가 되어야 얘도 이제 F'A를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이때 K가 어떤 값이어야 얘가 F'A를 나타내겠습니까? 물론 이 그림에서요. 이게 지금 항상 내가 이 그림에서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하겠다라는 소리예요. 만약에 이게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가 없으면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다 엉터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제를 계속 깔아놓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K가 어떤 값이 되어야 될까요? 이 동산에서 각각 왼쪽과 오른쪽의 점이 뭐에 대응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분자를 줬다는 것은 얘랑 얘의 함수값을 이미 줬다는 소리예요. 이미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완성해 줬다는 소리랑 똑같은 건데 여기에는 이 부분이 뭐야? F A 플러스
3H라는 거잖아. 여기는 이 부분은요? F A A-2H라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가 뭐겠어? A 플러스 3H였겠지. 여기는요? A-2H였겠지. 그럼 여기서 이 가로의 길이가 뭔지 몰라요? 그래 5H야. 그럼 K는 5인 거예요. 이 동상 그림 하나로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동상 그림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라. 알겠죠? 모든 것들은 다 이 그림 하나로 다 한 큐 해결이 가능하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 5H만큼 차이니까 분모에 5H가 있어야 되겠지. 5H의 길이가. 그쵸? 그래서 어쨌든 디귿은 내가 이 밑에는 3을 탈락시켜도 되고 이 위에는 H에다가 3을 붙여줘도 되고 그 두 가지 방법으로 F'1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리을은 어때요? F'1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하학적인 의미 다 이야기했었고요. 자, 이그젠플 한번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위의 점 1,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라는 말이 결국 무슨 말이랑 똑같아? 네,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라 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온 건 이건 뭐예요? 어디다 써먹어요? 써먹을 데 없습니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미분계수 구하는데 함수값이 왜 필요 있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그 계산한 과정에서 들어가긴 하겠지. 근데 이거를 주지 않으면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대입해가지고 구해내면 되는 거니까. 그치? 자,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한 얘기 한번 하고 가자. 97페이지. 내가 아까 전에 미분 가능성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좀 쉬운 말로 표현해서 뭐라고 했었어요? 어떻게 된 게 미분 가능하다?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면 미분 가능하다. 자, 그럼 당연히 연결을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이 두 개의 포함 관계를 조사해 본다면 당연히 뭐가 더 좁은 범위겠습니까? 미분 가능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미분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점에서 연속일 것이고 다만 그 점에서 연속이라고 해서 그게 꼭 미분 가능하다는 걸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부드러운지 안 부드러운지는 알 수 없으니까. 이해됐죠? 네, 그 얘기가 여기 97페이지부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속이 아니라면 일단 미분 가능함은 당연히 물 건너 간 거고요. 연속이라 하더라도 미분 가능하다는 걸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반대로 미분이라고 한다면 연속을 장담할 수 있을 것이다.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그러한 뾰족한, 인위적으로 뾰족하게 이제 그려져 있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첨점이라고 한다는 것이 또 98페이지에 나와 있기도 하고요. 자, 98페이지에 있는 이그젠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이그젠플. 자, fx가 절대값 x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하게도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다, 미분 불가능하다. 뭐라고 생각해요? 미분? 자, 다시 절대값 x 그래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상상돼요? 네, V자 모양으로 그림 그려주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은 x는 a에서, x는 0에서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왜요? 첨점이니까.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서로 다르니까. 자, 그럼 어떻게 다른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들 이거 기울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미분계수는 기울기가 어때요? 1이죠.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이지. 그렇게 해서 다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 얘기를 여기서 이제 상세하게 써주고 있는 겁니다. 쉽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념 코코 1, 2, 3번 후다닥 풀어봅시다. 좀 이따가 같이 한번 여기서 식 쓰면서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뭐야, 지금 벌써 12시 40분이야? 네. 왜요? 아니, 미분계수 하나 있는데? 허허. 그러네, 그랬구나. 내가 그래서 작년에도 미분을 끝내겠다고 해놓고서 미분계수만 했구나. 해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도함수 다음 시간에 하자. 우리 오늘 예제까지만 풀고.
동물원 동물 보듯이 구경하는 거야.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정도 시간 됐으면 충분히 다 풀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지금 첫 번째 질문.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라고 해요. 이때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라.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편하십니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 이게 더 편하십니까? 아니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 a가 더 편하십니까? 뭐가 더 편해요? 첫 번째 게 훨씬 더 편하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 첫 번째 거를 편식하게 되면 나중에 두 번째 것만 사용해야 될 때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의식적으로 이것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더 편하다는 거 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럼 나중에 이거 진짜 써야 될 때 우리가 못 쓰니까 이것만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문제들 전부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라고 합니다. 자,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자 a 플러스 h인데 지금 여기서 x는 2에서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2 플러스 h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괄호 4 플러스 4h 플러스 h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플러스 여러분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게 2 플러스 h 집어넣는 거잖아. 6 플러스 아 빨리! 아 자꾸 익숙해져야 돼. 3h 빼기 2를 대입하면 2가 나오나요? 네, 못 믿어서 미안합니다. 자, 2 네, 오케이. 자, 그럼 계산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일단 여기서 마이너스 4 플러스 6 마이너스 2 하니까 일단 상수항 다 날라가고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계산만 잘 하셨다면 시험만 잘 쓰셨다면 무조건 얘네들 날라갈 수밖에 없어. 아니 그러니까 h로 나눠가지고 하지 안 그러면 뭐 무한이게?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수항은 그냥 다 날라간다고 생각해. 그걸로 이제 여러분들 그 검증 한번 해보고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야 여기서? 이 창은 다 이제 관련이 없잖아요. 지금 이거 뭐 극한값 계산하는 과정에서 h는 어차피 0이니까 약분되어가지고 h 남아있어봤자 걔네들이 뭐 큰 저기 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뭐만 신경 쓰면 돼요 사실상? 1창의 개수가 무엇인지 우리는 요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쩌면 얘가 얘보다 더 쉬울 수도 있을걸? 어쩌면? 우리는 1창의 개수만 신경 쓰면 되니까. 마이너스 4h에다 플러스 3h니까 뭡니까? 마이너스 1h만 남겠죠. 정확하게 마이너스 h제곱 마이너스 h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 다 약분 되어 주시고요. 마이너스 h 마이너스 1만 남겠지? 따라서 답이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조금 이제 익숙해진 사람들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에다 2 플러스 h 집어넣는 건데 그럼 2 플러스 h 집어넣을 때 1창의 개수가 뭐지? 그냥 그런 것들에만 이제 우리가 딱 포커스 맞춰가지고 걔만 조사하는 걸로도 충분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여기에다가 이제 2 플러스 h를 집어넣는 상황인데 그럼 마이너스하고 여기서 이제 4h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입하면 플러스 3h 만들어지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h 오케이 답은 마이너스 1이겠다. 이것만 해줘도 되는 거잖아, 그치? 요령껏만 해, 요령껏. 자, 밑에 있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역시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자 불러보세요. x는 어디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h 빼기 f 마이너스 1 오케이. 자 우리는 지금 이 마이너스 1 플러스 h를 저기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한번 씩 불러봅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하고서 마이너스 1 플러스 h를 제곱하니까 얘는 1 마이너스 2h 플러스 h 제곱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2가 먼저 나온다고? 마이너스 1 플러스 h를 이제 마이너스 2x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2 플러스 2 마이너스 2h 이렇게 써줘야죠 그쵸? 마이너스 2x에다 대입하는 거잖아. 마이너스 1 플러스 h를 그치? 잠깐만 마이너스 1 그치 나 잘못한 줄 알았네. 그쵸 마이너스 1 플러스 h를 대입하는 거지 그치? 여러분들 표정이 왜 그래요 다들? 불안하게 자 근데 마이너스 8이죠. 어차피 f-1은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8이 된다는 걸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상수함은 어차피 없어질 거야. h제곱도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럼 뭐가 마이너스 4h만 남잖아.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4겠지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거 계산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 요령법? 여기서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야? 난 마이너스 1 플러스 h를 집어넣는 거지? 그치? 여기서 마이너스 2h 만들어질 것이고 여기서 마이너스 2에다가 이거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h 만들어지겠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4겠다. 점점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자꾸 장깨를 부리셔야 돼요. 늘 강조하는 거죠. 언제나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나중에 아니야. 자 이러면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쵸? 혹시 보다 더 높은 꿈을 꿀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시기 수능 보는 시간까지 수능 보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계산하고 있다? 그건 여러분들 지금 작정하고 갔다는 거예요. 나는 오래 가지 않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늘 발전하셔야 됩니다. 늘 내가 계산할 때 같은 계산과 같은 방식들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자꾸 이런 장깨들을 부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뭔가 좀 발전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언제나 정직하고 순수하게만 사는 게 장땡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녹화되고 있어. 아니 요령껏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요령껏. 나쁘게 살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라는 것에는 부정적인 뉘앙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너무나. 물론 삭제되긴 했지만 얼마 최근에 너무나 정직하게 살지만 말고 적당히 정직하게 살면서 네. 불순하게 살아라가 아니잖아. 자, fx는 절대값 x-1인데 x는 1에서 연속이지만 미분가능하지 않음을 보여라. 이 그래프 머릿속으로 좀 상상해 보세요. 일단 연결은 되어 있습니까? 네. 부드럽나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미분 불가능할 것 같아. 어느 정도 그렇게 인지는 하고 있으세요? 자, 연속이지만 일단 연속을 먼저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1에서의 뭘 조사해야 돼? 1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 세 개가 일단 같다는 걸 먼저 보여줘야 돼. 그래야 연속이지만이 해결되는 거잖아. 그리고 거기서 미분 가능하지 않음을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다르다라는 것도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만 보여주고 끝내. 그러면 그냥 미분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라 라는 문제를 푼 거예요.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라 라고 했으니까 연속이다라는 것은 보여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 진입한다 문제를 풀 때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를 이제 찾아라는 뭐 그런 어떤 진입한다 문제들이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그냥 미분 가능한 것들만 찾아가지고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연속이지만이라는 것을 이제 살짝 그때 당시엔 무시를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틀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이 이제 제법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셔라. 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함수 fx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a에서 b까지 변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때요? 일단 분모는 뭐라고 써야 됩니까? b-a 그쵸? 뭐 a-b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a-b분의 fa-fb라고 하면 되죠. 반대로만 뒤집지 마세요. a-b로 시작했는데 왜 위에는 fb-fa 그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B-A분의 FB-FA 이렇게 이제 써주시는 게 평균 변화율인 거니까 뭐 그거는 계산을 한번 해볼까? 너무 여러분들에게 먹히는 거는 불안하니까요. 네. 일단 B-A 분의 FB 그럼 이제 P B제곱 플러스 QB 플러스 R 빼기 P A제곱 플러스 QA 플러스 R 요게 이제 평균 변화율 식인 거야. 자 그럼 이제 는 하고서 B 빼기 A 분의 P 괄호 B 빼기 A B 플러스 A 합차 공식이잖아.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때요? 플러스 Q B 빼기 A 그 다음 R은 지들끼리 없어지고. 자 그럼 약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약분되니까 는 P 괄호 B 플러스 A 플러스 Q라고 써주실 수가 있겠네요. 이게 fx의 평균 변화율입니다. 이해됐죠? 자, x는 c에서의 미분계수 f'c와 1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서로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일단 1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내가 구했으니까 우리는 x는 c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c에서의 미분계수 구해봅시다. 자, 숫자가 아닌데 어떻게 구해요? 아직도 그 소리입니까? 그럼 안 되죠. 자, h분의 f c 플러스 h 빼기 f c가 됩니다. 자, c 플러스 h 와 대입해야 돼. c 플러스 h를 여기다가 자 해봅시다. 니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 왜 h가 여기로 가까이 간다. 언젠가 해야 되잖아요. h분의 자 c 플러스 h 여기다 대입해보시면 p 괄호 c제곱 플러스 2ch 플러스 h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q 괄호 c 플러스 h 플러스 r 플러스 마이너스 뭐였지? p c제곱 마이너스 qc 마이너스 r. 자 없앨 거 없애봅시다. pc제곱 qc r 하고 남은 거 다 써보자. 그럼 뭐야? 일단 너무 낮은가요? 위에다 쓸까? 자 일단 p ECH가 나와요. p EC H 플러스 H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QH가 남네요. 플러스 QH. 그거를 이제 H로 나눠주고 리미트가 여기에 이렇게 붙습니다. H가 0으로 가까이 간다. 약분 떼어버리고 계산을 해보시면 뭐가 됩니까? B, P, C 플러스 왜요? 이거 어차피 이거는 H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삭제되잖아. 그치? H 약분 다 해주시고 그럼 남은 거는 2PC 더하기 Q라고만 쓸 수 있겠죠. 그치? 맞아요? 자 근데 지금 이거랑 뭐랑 똑같다고? 이거랑 똑같다고. Q는 어차피 공통으로 있어요. 얘는 관심 없습니다. 얘랑 2PC랑 똑같다고. A 플러스 B랑 따라서 EC랑 똑같다고? 따라서 C의 값은 얼마라고? 2분의 A 플러스 B라고. 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근데 지금 이거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면 되게 좋을 만한 내용입니다. 이거 지금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자, 2차 함수는요. A랑 B 사이의 평균 변화율은 언제나 얘네 둘의 평균의 순간 변화율과 똑같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A랑 B의 평균에 해당하는 C에서의 미분계수가 A와 B 사이의 평균 변화율과 똑같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증명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X는 C에서의 미분계수 F'C와 1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같도록 하는 C의 값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A, B의 평균입니다. 라고 결론이 나왔다는 건 A, B의 평균에서의 미분계수는 A, B 사이를 잇는 평균 변화율과 똑같다 라는 말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몇 차 함수에서만 가능하다고? 2차 함수에서만. 다시 몇 차 함수에서만 가능하다고? 2차 함수에서만 가능하다. 1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다 불가능해요. 괜히 3차 함수에서 안 되는데요? 이러지 마. 난 2차 함수에서만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2차 함수에서만 얘네 둘 사이의 평균 변화율은 그 정 가운데.
그 평균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똑같다. 알겠죠? 네. 옆에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뭘 하라고 하겠죠? 자, 표현 바꾸기 1-2번 보겠습니다. 자,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랑 구간 마이너스 1부터 k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서로 같대요. 아유, 그럼 마이너스 1이랑 k 사이에 평균 값이 1이란 얘기잖아. k가 뭐란 얘기야? 3이란 얘기죠. 쉽죠? 네, 이 원리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k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모르니까 이제 여기서 막 또 이 계산들을 하고 있으면 그럼 바보 소리 들어요. 알겠죠? 네. 당연히 1-3번도 할 수 있겠죠? x의 값이 1에서 4까지 변한다. 지금 이차함수라는 거 확인했고요. 그럼 평균 변화율 k라고 할 때 우리는 c의 값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2분의 5라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2번. 자, 이것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도전을 미리 해가지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숙제 드릴 건데 그 숙제랑 이것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숙제를 좀 잘 해보시는데 아마 성공할 확률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어렵거든요. 예제 2번이 지금 이제 뭐 5분 10분으로는 안 끝날 문제라서 내가 일단 다음 시간으로 토스하는 건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에도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겁 잔뜩 줘놓고 네, 미안합니다. 어쨌든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요. 한번 천천히 도전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의 강의를 미리 듣고 싶다. 그럼 내가 그 링크 여러분들 보내드렸던 그 링크에 링크 다 보내줬잖아요, 그치? 그 링크에 17분 이상부터 나오는 게 이제 요 문제들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 그 강의에 17분 이상부터 나오는 게 여기는 예제들 전부 다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미리 참고해서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알겠지? 네. 안 보고 올 거지?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